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혁신위의 흑역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갈등이 있죠. 그런데 흑역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은 이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또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를 때까지 이 여야 양쪽 모두 여러 형태의 혁신위가 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 혁신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 당 내홍만 키운 채 소리 소문 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핵심위를 핵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에 혁신위가 물타기용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서부터 또 혁신안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 본인들, 그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2014년 새누리당 혁신위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이 당시에 잠룡으로 꼽히던 김문수, 김무성 이 두 사람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혁신위가 당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이 친문과 비문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박주선 전 의원 등이 탈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지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뒤에 꾸렸던 혁신위는 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 자체가 친박계의 조직적 움직임에 파행되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만 확인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당내 최대 쟁점은 총선 공천 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혁신위가 공천 룰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혁신위가 안을 만들면은 지도부인 최고위에서 이걸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할 경우에는 전국위원회까지 열어야 하기 때문에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개정을 하더라도 사실 다음에 들어선 당 지도부가 이걸 또 바꿔버리면 손쓸 수가 없는 현실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 혁신위가 재보궐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는 공천을 안 하겠다 이런 혁신안을 냈었는데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뒤집힌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혁신위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혁신위원장을 해봤는데 힘 별로 안 세다, 바꾼 거 없다면서 이미 한계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혁신위의 흑역사의 느낌표는 욕심 빼고 혁신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당 내에서 여러 혁신위가 있었지만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 당내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혁신이란 개념을 이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혁신위가 새 역사를 쓰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다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말인데 국정원에 유력 인사들의 엑스파일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최근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정원에 정치인과 기업인 또 언론인들의 정보를 담은 60년치 엑스파일이 있다면서 본인 임기 중에 폐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네, 국정원은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서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박 전 원장은 앞으로 공개 발언 시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엑스파일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특히 이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발단은 이 박 전 원장 재직 당시에 이 국정원장의 공간을 찾은 걸로 논란을 빚은 조성은 씨의 SNS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공개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이렇게 전하라 했다. 이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다.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주어는 없었지만 이 당시에 취재했을 때 결국 박지원 전 원장이 한 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국회 국민의힘 정보위 관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 때도 같은 표현을 쓴 일이 있다면서 이 국정원의 기밀성 이야기를 조성은 씨에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박 전 원장이 최근에 직접 이 표현을 쓰면서 당시 상황까지 재차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논란이 될 게 뻔한데 박 전 원장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발언의 파장을 몰랐을 건 아니다. 이런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선 그 X파일을 본인이 안다는 자체가 정재계 여러 인사들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각인시키는 셈인 거죠. 박지원 전 원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 전 원장은 내주에 복당 신청을 민주당에 하겠다고 네. 미리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한 인터뷰에서는 8월 달 전당대회 출마 권유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 X파일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다의 느낌표는 국정원부터 거리두기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박지원 전 원장이요,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할 당시에 이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여의도로 돌아온 지금 본인부터 국정원과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